네, 두 번째 픽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뉴스 속 화제 인물이신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 등을 나눠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 고문이란 직함은 그러니까 고문 중에 대표라는 겁니까? 아, 그게 네. 제가 원래 대표를 했었는데 네. 그 법적으로 언론사 대표라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 활동들이 선관위가 너무 많이 이제 개입을 해서 네. 그래서 그냥 대표직을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대표 고문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정치인, 언론인, 뭐 사회평론가, 사회운동가 뭐 여러 수로 우리 변 대표님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냥 언론인. 언론인. 예. 뭐 장기적인 계획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앞으로도 언론 정치를 하신 적도 있었죠. 출마를 제가 무소속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정당 활동을 하신 정당은 적도 이제 제가 그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탄핵 무효를 추진하는 애국당 활동을 했었 적이 있었고. 당 이름이 애국당입니까? 그 당시 대한애국당이요. 지금 우리공화당이고요. 예. 아, 우리공화당. 네. 알겠습니다. 근황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좀 사회 활동하실 때는 약간 좀 왼쪽에 있었던 것 같다가 또 오른쪽으로 하셨다가 다시 왼쪽 아닌가 이런데. 뭐 어떻게 밖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안티조선으로 이렇게 사회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기억납니다. 20대 때. 네, 예, 2000년대 초반인가 그랬죠. 제가 노무현 정권과의 여러 가지 뭐 판단 문제로 네. 그래서 안티조선 운동도 제가 접고 주로 안티포탈 운동을 하면서 제가 보수 지향으로 갔다가 네. 이 탄핵부터 윤석열 정권 탄생까지 있어서 제가 보수에서 도저히 저는 탄핵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정권을 탄핵 무효 운동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시종일관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측면에서 나는 내 자리에 있었다 이런 건가요? 사실 이제 20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념이 그렇게 뭐 정돈되진 않았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안티조선 운동하다 안티포털로 보수 넘어간 건 맞는데, 네. 거기서 제가 좀 보수 이념들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보수가 맞다. 뭐 지금도 저는 보수라 생각하는데 네네. 문제는 보수의 이 원칙과 가치로 볼 때 윤석열 정권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진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나의 정체성은 보수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보수에서 그 몇몇 의사, 예를 들면 최대집 전 의사회장이나 뭐 턴라이트의 뭐 강민구 대표나 몇몇 소수는 보수의 원칙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비토하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아직 열흘이 안 되는데요. 10월 29일 밤 뭐 오랫동안 우리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태원 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갑자기 만든 행사가 아니고 최소한 2017년부터 5년 동안 해왔었던 행사고. 그렇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즐기는 젊은이들 행렬은 늘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됐던 행사였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번 행사에서 과거와 비교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거죠. 당연히. 과거에 잘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른바 사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뒤로 첫 행사였기 때문에 이건 일찌감치 용산구청과 용산서에서 예년보다 거의 2배 이상 몰려온다. 예를 들면 작년이 한 17만 명 왔다 3일 동안. 이번에는 30만 명 이상 온다. 네. 예측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인파가 몰릴 것들을 다 예측을 했는데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보도자료 그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행사 전에 당사자들이 그 용산서에서 돌려가지고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예년보다 더 많은 경찰과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년만큼도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거는 지금.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2배 이상 인파가 모이면 2배든 그 이상으로 경찰력이든 행정요원들 투입해야 되는데 그만큼도 안 했다. 왜 안 한 겁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자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온다라 그랬으면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뭐뭐뭐뭐를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그 내용이 없고 전부 다 마약 성폭행 단속을 하겠다만 강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최소한 뭐 각종 이제 지자체 축제들을 제가 좀 찾아봐도 그렇게 인파가 많이 몰린다 해가지고 마약 성폭력 사범을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축제 앞두고 한 경우도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본 거에서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축제
축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오도록 지자체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마약 사범과 성폭력 사범이 옵니다. 우리가 단속합니다. 이래버리면은 찬물 끼얹는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 적이 없으니까 네. 뭐 도저히 뭐 인정하기 싫더라도 이번 할로윈데이는 뭔가 마약과 성폭력 등 추악한 범죄를 잡고 이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더 간 거 아닌가 이제 이 경찰 병력들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경찰이 그렇게 움직인 까닭은 어떻게 추정하세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10월 들어서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마약 수사 관련해서. 그리고 뭐 경찰청장도 뭐 자기 입으로 오늘 나와서 뭐 7월부터 자기들이 강조했었다 마약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할로윈데이를 마약 수사에 한번 거점으로 삼겠다. 이거는 뭐 정부가 지금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뭐 이거는 치안 전문가나 이제 경찰 전문가도 얘기하는데 무슨 마약 수사를 저렇게 대대적으로 떠들어서 마약 수사를 하느냐. 그렇죠. 예, 마약 수사는 오히려 이제 은밀하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이게 막 홍보하는 수준으로 강조를 하고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용산구청의 움직임인데 이 뭐 경찰은 그렇다 치고 마약 문제로 용산구청은 원래 지자체 단체가 질서 유지 인력을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달 전에 있었던 부산의 BTS 공연 때 경찰이 1,300명이 들어갔는데 이 부산시하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2배 이상. 예, 그렇죠. 원래 질서 유지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경찰보다. 네네. 이번에 한 명도 지금 안 보냈다는 거예요 영산경찰서에서. 그럼 보니까 한 2주 전에 있었던 이태원에서 똑같은 행사 있었던 지구촌 행사에는 보냈어요. 네네. 이번에 안 보냈는데 이제 뭐 했냐면은 SBS하고 손잡고 이 할로윈 행사에서 막 소음 막 부리고 술주정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그 방송물을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자기 지역구 안에서 있는 행사를 미화시키고 홍보시켜야 될 이 지자체 단체가 그렇죠. 추악하고 그 잘못된 행태들을 방송사 손잡고 그거를 홍보하는 기획을 세웠다. 안전요원 아예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판단했는지 이걸 뭔가 굉장히 안 좋고 정말 이 막 범죄 행위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기획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복 입은 경찰관들이 교통을 통제해주거나 행렬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이런 기획과는 딴판이었던 건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정복 입은 경찰이 예를 들면 BTS 때 이 공연 때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린 잘 알죠. 거의 계엄령 발동한 줄 알았어요. BTS 공연 때 왜냐하면 이제 정복 경찰도 있었지만은 3,000명의 그 공무원들이 다 안전 그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질서 유지가 좀 살벌할 정도로 돼 있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계엄령 그 부산에서 계엄령이라고 느끼는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산역에 자체가 쫙 깔린 거죠. 여기서부터 쫙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정복경찰인지 정복경찰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 질서 안전 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마 그 부산역하고 몇 군데 거점하고 저기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 이렇게 한 3,000명에서 4,500명이 깔렸으니까 충분히 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예를 들면은 뭐 마약이든 성추행이든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정복이 4,000명 깔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에 이번에 그 과거 5년 전에 참여했었다는 그 인도인하고 호주인이 현지 가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가서 안전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냐 계속. 그때는 항상 정복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찰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자기는 정복을 본 적이 없다. 이번 행사 때는.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추론해 보면은 뭔가 좀 범죄 행위를 좀 잡으려고 상대적으로 정복을 의도적으로 안 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추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추론이 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주 심각해져서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문제는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용산구청이나 이런 행동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역구 축제에서 그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방송사하고 기획해서 방영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모든 지자체 축제를 얼마나 미화시킵니까? 그걸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 오라고 뭐 광고비도 많이 쓰고요. 뭐 유명 가수 초대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방영 날짜가 이제 축제 끝난 그 다음 날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뭐 취소가 됐죠. 네네. 그러면 이 할로윈 축제 끝난 다음에 용산구청이 하는 우리 축제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 홍보 기획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 들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가장 이제 박경 청장이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 용산구청장 이 문제 왜 그 축제를 망치려는 그 홍보 기획을 했었냐 이런 거 아직까지는 질의응답은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용산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경찰 배치 안 된 문제들 등 그리고 이제 뭐 다만 이제 마약에 집중했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 일선에서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천공이라는 이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 대통령이 멘토는 아닌데 부인과 함께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 네. 다만 이제 그 선거 당시에서 그 유승민 의원하고 이 천공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했을 때 유승민 의원에게 좋으신 분이다. 왜 음해를 하냐. 이러면 천공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발표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을 좀 신뢰를 한다. 이렇게 뭐 증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천공. 이병철 씨죠. 그러니까 이분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사실 좀 많이 주목이 됐는데 용산 이전이 대선 공약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냥 광화문 시대 연다 그러더니 용산으로 들어갔을 때 원래 대통령실 이전은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건데 갑자기 용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공이라는 사람이 용산으로 가야 된다. 용산은 이제 제2의 뭐 무슨 문화의 뭐 이제 뭐 거점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야 이거 천공 문제 아닐까 이제 이런 좀 의심들을 했었는데 이분이 또 주목받았던 것은 예정된 영국 여왕 조문을 취소했을 때 이분이 영국으로 떠나기 한 하루 전에 조문하지 마라. 가까운 사람 아니면 조문하지 마라.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무속 같은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 뒤에 바로 조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사람 이병철 씨가 조문하지 말라고 했던 건 팩트입니까? 사실이에요? 예. 어디선가 유튜브인가 이런 데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전에 한 얘기를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조문하지 말라면 딱 편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날인가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갑자기 2시간 늦춰서 교통이 막혀서 못했다고 이제 이 대통령실이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교통이 막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런던에서는 막혔다 이거예요. 런던에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도대체 왜 2시간을 갑자기 연기를 해서 그러면 2시간을 연기 안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아직까지 2시간 연기를 왜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근데 저녁을 리셉션이 7시에 끝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었던 그 일왕부터 모든 정상들은 저녁 먹고 했어요.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만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녁 먹고도 다음날 아침까지 조문할 시간은 10몇 시간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또 천공이 이제 하지 말아서 안 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조문을 하지 않는 공식적인 이유를 정확히 밝힌 적이 있어요. 그때 영국 여왕이 사실 조문하러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이잖아요. 조문하러 가서 조문하지 않았다는 것도 천공이라는 사람이 배우 아니냐 해서 의심됐고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 이태원하고 천공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로윈 이제 참사가 벌어진 다음 날에 천공이 이제 과거에 했던 또 방송에서 이제 하나 떼서 또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이태원의 할로윈 데이는 폐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젊은이들이 서양 귀신 따라다니는 거 이건 안 된다. 이건 폐지시켜야 된다는 그 내용을 참사 다음 날에 올려놨어요. 참사 다음 날에. 그거는 좀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의 멘토라니까 야 이런 잘못된 행사에 간 애들에 대해서 약간 좀 책임을 좀 떠넘기는 그런 정도로 봤는데 이분이 이제 또 지금 영상을 이제 올려놓은 거는 10월 29일이 참사 날이죠.
10월 28일 날 강연한 내용을 또 잘라서 올려놨는데 마약 단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정부에서는 할로윈데이에 마약 단속을 다 한다고 이제 공표를 해놨는데 그 D-Day 하루 전날에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마약 단속을 세게 들어가야 되고 내가 마약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 마약에 정말 많이 이제 그 쩔어 있는데 네. 내가 앞으로 앞장서서 마약을 다 없애버릴 거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 강연이 지금 또 올라왔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시기별로 맞춰서 올려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 플러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어 하는 거여서 네네. 지금 마약 문제로 이제 오늘 당장 이제 국회 이 행안위에서도 결국 여기까지 좁혀졌단 말이에요. 이건 마약 잡느라고 질서유지를 놓친 거 아니냐. 일부러 안 했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올린 영상이죠.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했던 강연을 오늘 잘라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오늘 오전에 올려서 마약 그건 한마디로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마약 단속 내가 한 거고. 내가 시킨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참사가 안 벌어지고 뭐 참사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마약 단속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 사법경찰 깔아놓고도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참사가 안 벌어지고 마약 단속이 몇 건 되고 있었으면은 천공은 만약에 그걸 풀면은 그래 이태원 할로윈의 그 마약 단속 내가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라는 걸 하지 뭐 지금 뭐 천공이 다 했다고 막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이 대통령 부인이 조문할 때 보면 머리에 뭐 이런 걸 검은색을 뭐 칠했다 이거 또 인터넷 공간에서 말이 많던데 그것도 이제 뭐 흔히 흔히 뭐 아는 좀 널리 알려진 미신이죠. 그건 뭐 미신 치고는 좀 우리 뭐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애를 낳으면 저도 사실은 뭐 아직 나이대가 그래서 잘 요즘에 많이 이제 봤는데 아이가 나오면은 아이한테 귀신이 붙지 않도록 숯을 걸어놨다. 네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숯이 이제 귀신을 쫓는다는 거 이제 있어서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숯 같은 거 머리에 치라고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을 좀 지지하는 언론 매체에서는 미용일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미용도 좀 이상하죠. 네네. 그 150여 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죽은 자리에 왜 그동안 하지 않은 이상한 미용 기법을 했는지도 좀 이상한 거고. 숯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뭐 귀신 쫓겠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할로윈데이부터 쭉 연결이 되는 문제. 이게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은 영국 여왕 조문 때부터 자꾸 귀신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 근데 국정이 귀신 문제로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아니 처음에 변 대표님이 그런 주장을 영국 조문에서 그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합니다.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 자꾸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히 저는 어디서 놀랐냐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뭐 구군이 열린다? 그런 발언했죠.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생경한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큰 질량의 희생이 필요했다. 이런 단어 일반인이 씁니까? 그렇죠. 이거 참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작은 질량으로는 안 되고 큰 질량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마침 큰 질량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이거 하여튼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이거 이 조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희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사실 악마적 발언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그 질량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딱 시체가 떠오르잖아요. 자꾸 질량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근데 이걸 좀 추론하면은 이분은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영국 여왕 때부터 이어져온 할로윈데이까지 봤을 때는 이분은 자기는 그 한국 귀신하고는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한국 귀신의 무덤에 들어가서 찹쌀떡을 나눠 먹고 팔고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귀신하고 찹쌀떡을 먹는 본인이 그 주장한 거니까 뭐 이거는 이상한 분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서양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여왕부터 할로윈데이가 이게 이제 뭐 할로윈데이 따지면 만성절 비슷한 거 아닙니까? 따지면은. 그러니까 서양의 이런 이거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할로윈데이가 이분 표현대로 큰 질량의 희생을 통해서 사실상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할로윈데이 이제 즐기기 어렵게 됐죠. 뭐 내려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놀기도 어렵게 됐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예. 그 상처가 떠올라서. 이태원 가서 뭐 누가 놀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마치 이제 축제일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좋은 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실 굉장히 끔찍한 그러니까 상황인데요. 할로윈데이가 네. 이제 없어졌다.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좋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네. 우리 변 대표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최근에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오늘도 그렇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것도 그 사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원래 쭉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 장관이 원래 오는 인파 정도밖에 안 왔고 경찰 할 거 다 했다. 네, 이렇게 뭐 가장 소요 시위 있었고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걸로 네. 처음부터 갔었고 실제로 희생자고 그 참사란 단어를 쓰지 말고 사고와 그 사망자로 쓰자고 이제 이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놨는데 네. 그 지침은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조갑재 씨죠. 보수의 이제 이데올로그죠. 조갑재 씨가 먼저 네. 가장 세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는 사과하면 끝난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이 똘똘 뭉쳐서 했던 왜 여론전이었거든요. 판을 키우냐 자꾸. 한 번 네. 사과하면 네. 계속 후퇴해야 되고 네. 이러면 끝난다 해가지고 네. 사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왔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사과 한두 마디는 해줘야 된다. 갑자기 말을 틀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이 3일차, 4일차 때는 완전 사과 안 하는 걸로 이제 쭉 가다가 딱 그 말 나오자마자 다음날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죠. 조계사에 가서. 네, 사과하고 네. 오늘도 막 사과한 걸 같고. 네, 네. 사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건 뭐 천공 한마디로 사과를 틀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정황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하여튼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뭡니까 정체가 종교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종교인은 아니고 그냥 그 스승이라고 이제 자기를 불러달라 그래요. 스승. 네, 스승이라고. 네. 하여튼 그런 분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요, 그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제 1순위가 국정농단이- 최서원이라는 네, 네, 최순실 아무런 최서원. 공직이 네. 없는 사람이 좌지우지했다. 네. 그리고 그 최서원 씨가 무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요. 아직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최서원 씨가 그 박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다는 근거 거의 나온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보다 더 더 심각할 수가 있죠. 심각해지는데요. 이거는. 예. 어이구, 지금 우리 변 대표님하고 얘기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정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유튜브 방과후 수업에서 이어가고요.